4분기는 또 11월, 12월은 나쁘지 않을 거다. 저는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뭐 실적 측면, 아니면 모멘텀 측면, 혹은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4분기가 제약바이오가 제일 좋았었어요. 연내 기술 이전 계약 얘기를 많이 한 기업들 중 두 곳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하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워낙 또 제약바이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시기도 한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이 너무 좋아서 여러모로 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방송 요청이나 뭐 강연 뭐 이런 요청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7월부터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제약바이오 자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거를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하면 좀 신뢰가 안 간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말한 걸 지키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을 필두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내에서만 기술력이 좋은 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제약바이오 투자할만 하다. 거기에다가 최근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시면 실적도 또 나쁘지 않거든요. 실적이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섹터 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요즘에는 또 떠오르고 있지 않나 그런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7, 8, 9월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맞아요. 제약바이오만 거의 유난히 강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매달 좀 강세 섹터가 뭐였는지 이 분석을 좀 하는데 계속 7, 8월에 제약바이오 강했고 이번 9월에도 제약바이오가 단연 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또 10월, 11월, 12월 또 4분기가 남아있는데 네. 이 남은 4분기도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9월 말 그리고 10월 초까지는 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유독 더 좋았던 것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뭐 학회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8월에는 더 좋았던 것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반도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반사수혜로 바이오가 올랐던 것도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반도체랑 바이오는 반대로 가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가 지금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이오가 살짝은 또 조정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연말까지 봤을 때 11월, 12월까지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측면 아니면 모멘텀 측면 혹은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월간 추이를 보시면 11월, 12월이 포함되어 있는 4분기가 제약바이오가 제일 좋았었어요. 1년 중에서요? 라이센스 계약도 제일 많았었고 그 주가 추이를 보시면 12월이 항상 가장 좋았었거든요. 1년 중에서 제일 좋았었던 월들을 달들을 추려보면 4월 그리고 7월 그리고 12월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12월은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약간 기대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연내 라이선스 계약이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4분기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가 그런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기업이 유한양행이랑 알테오젠인데 이 두 기업 모두 연내 좀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유한양행은 이번에 승인받은 게 레이저 티닙이랑 아비만타밥 IV 제형을 승인받은 건데 사실은 메인이 레이저 티닙이랑 아비만타밥 SC 제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병용 투여에 대한 승인 여부가 빠르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9월 23일자로 끝난 임상 3상 키트루다 SC가 연내에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장 기업들이 좋은 이슈 혹은 좋은 뉴스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 또한 또 다시 한번 섹터의 훈풍을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덤으로는 또 금리 인하가 또 있기에
그렇죠. 지금 4분기는 또 11월, 12월은 나쁘지 않을 거다. 저는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유난히 또 실적도 좋던데 네.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서야 조금 빛을 보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뭐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이런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비용은 조금 통제하면서 지금 매출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마진율을 점점 높이는 구조도 많이 만들고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쌓고 수주를 쌓고 혹은 거래 상대방을 만들면서 점점 실적이 올라오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고 실적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까지 다다랐고,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뭐 종근당, 대웅제약 같은 대형 제약사들 또한 내년까지 자체 파이프라인들의 실적들, 임상 데이터들도 괜찮지만 실적 또한 계속해서 내년까지 전망치가 좋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실적을 보니까 그 미국이랑 중국 그 제약바이오사를 좀 비교를 해봐도 네. 한국이 유난히 좀 반등세가 두드러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가 좋아졌을까? 대장주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건가? 좀 싶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제약바이오 남은 또 연말까지의 흐름이 확실히 좀 기대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이게 좀 왜 그럴까 싶기도 했던 게 분명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가 작년 말부터 서서히 막 부각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금리 인하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근데 이제는 진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전에는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 현실이 될 건데. 근데 기존의 대장주가 계속 강한 느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은 7월부터 너무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여기서 좀 더 해줘야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금리 인하를 했지만 여전히 고금리고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시작일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해주게 된다면 또 이 또한 섹터 자체 그 하단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게까지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더 대형주 내지 대장주 위주로 좀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 자체가 좀 큰 회사들 위주로 혹은 돈을 조금이라도 벌거나 벌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제약바이오는. 이게 되었던 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가뜩이나 시장도 자꾸 막 흔들리고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와중에 뭐라도 하나 사야 될 거라면은 정말 확실한 거를 맞아요. 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존의 막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처럼 뭔가 보여준 네. 실체를 보여준 기업들이 더 주도주의 색깔을 짙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주도주의 강세는 좀 언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잘 되려면 네. 어차피 그 주도주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방향성이 섹터 자체의 방향성을 정해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바이오텍의 변동폭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 번씩 급락이 또 오잖아요.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투자 포인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텍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적자 바이오텍도 좋아요. 좋은데 이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량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인식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자금 조달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자 바이오텍들이 힘을 못 쓰고 조금 더 큰 회사들 위주로 훨씬 더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는 저도 참 어려운 게 이 뭔가
이게 성공할까 말까를 보는 와중에 이 성공할 확률 자체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돼라는 게 좀 사실 막연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실체를 보여준 기업들은 이미 약간 주가 측면에서는 저세상으로 가 있고 이제 와서 투자를 하기에는 무섭고. 조금 내려와 주길 바라는데 또 막상 내려와 주진 않고 그렇다고 새로운 기업들을 투자하자니 약간 또 얘네들은 보여준 게 막상 없고 이러니까 약간 이 두 갈래 길에서 약간 갈피를 뚜렷하게 잡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 근데 저는 두 방향을 같이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형주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오에서 내가 기대했던 수익률을 또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그런 걸 고려해보면 바이오텍 중에서 좀 임상 모멘텀 위주로 있는 기업들을 추려보고 거기서 또 자금 조달 이슈나 현금 보유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그런 회사들을 보신다면 오히려 섹터가 반등할 때, 섹터가 더 갈 때 같이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반기에 뭐 이러한 것들을 갖춘 뭐 후보군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좀 괜찮은 바이오텍들은 또 같이 올랐어요. 에이프릴 바이오, 뭐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ST팜,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또 뭐 유한양행이랑 알테오젠처럼 대장주까지는 아니지만 이슈가 있고 임상 모멘텀도 있고 자금 조달 이슈도 크게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 추이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뭐 유한양행이랑 알테오젠이 오른 수준만큼은 아직 못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 전략인 좀 뭔가 조정이 나오면은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 외에는 뭐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크고 뭐 사실 더 나아가서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녹십자 이런 회사들은 FDA의 신약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 회사들이죠. 세 회사 모두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을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마진율이 점점 높아지고 좋아지고 있는 구조이며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시즌도 오히려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호재이지 않을까. 원래 제약바이오가 실적 시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 혹은 뭐 늦어도 4분기에는 괜찮을 거라고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하셨던 이제 기업들은 우리가 좀 주가 조정을 기대해봐야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유자분들로 계속 가는 게 좋겠지만 그럼 언제쯤 우리가 이런 조정의 기회를 좀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한 번씩 조정이 왔었거든요. 9월 들어서는 추석 전에도 되게 하락폭 큰 적이 있었고 블랙 먼데이도 뭐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 번씩 하락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땐 또 안 사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때는 종목보다 시장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시장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섹터일 텐데 이게 무서워서 이게 또 안 나가더라고요. 또 오를 때 꼭 이게 투자를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심리라서 저는 조정이 오면은 10월 초까지 조정이 한 번이라도 오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가 참 조정의 매수가 어려운 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오면 제약바이오 끝난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해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렸을 때 그때 뭐 다 같이 하락을 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하방이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진짜 추석 전에 장난 아니었는데 그때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살아남은 섹터였고 진짜 내년까지 어닝 실적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뭐 모멘텀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섹터 자체에 대한 베팅을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하반기 이제 남은 뭐 4분기 또는 뭐 내년 초 이렇게 봤을 때 이미 뭐 금리 인하는 모두가 거의 다 아는 내용일 테고 모멘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대장격인 뭐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의 연내 발표될 그 이벤트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크고 또 최근에 다시 재신청한 뭐 HLB의 FD 승인 여부도 잘 나오게 된다면 또 그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겠죠. 잘 나오게 됐을 때. 왜냐면 이제는 과거 대비 기대가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네네. 저번에 CRL을 받은 후로. 근데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확실한 그런 업사이드를 이끌어내 줄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연내 기술 이전 계약 얘기를 많이 한 기업들 중 두 곳이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에이비엘 바이오가 있거든요. 뭐 ST팜도 종종 얘기를 해줬지만 이 세 기업 모두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기술 이전 계약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그게 또 이제 섹터를 한 번 더 끌어줄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연구원님께서 보셨을 때 제약바이오가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여태까지 없었던 사례들이 올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가 올해 최초로 나오고 머크라는 글로벌 1위 항암제 기업과 키트루다 SC제형 임상 3상이 올해 끝났는데 이제 머크라는 게 발표된 것도 올해고 거기에다가 지금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모두 빅파마들과의 계약을 이미 체결했었지만 그 임상 진전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면 확실히 옛날보다는 수준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덤으로 좋은 거. 그리고 거기에 뭐 금리 인하, 뭐 금리랑 제약바이오 지수랑 반대로 가는 거 이제 다들 아시니까 그 차트만 봐도 이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한 7월? 8월 정도까지 8월까지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공시가 나오거나 진짜 막 호재 이건 정말 너무 좋은 이슈다 해서 공시가 나와도 세론이 많았거든요. 8월까지는 아니 유한양행 FD 승인 받은 날에도 안 올랐어요. 오스코텍은 맞아요, 10% 빠졌나?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게 진짜 안 믿나 보다. 그런 인식이 생겼었는데 그 후로부터 갑자기 거의 2배 정도가 올랐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다들 뭔가 달라졌다라는 인식을 좀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안 믿고 시작을 하다가 이게 달라졌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좀 2030들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에 이제 신라젠이나 바이로메드 이런 걸 겪으셨던 분들은 또 안 좋은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환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 아닐까.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유입이 되는 순간부터가 진짜 제약바이오 대세장의 시작이지 않을까. 아직 지점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별로 없대요. 그래요? 네, 아직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신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이건 다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2차 전지 때랑은 다르다는 거죠. 2차 전지 때는 진짜 모든 나이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다 보유하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갖고 있었고. 2차 전지가 무서운 게 진짜 자산가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그래야 진짜 주도주의 그런 성향을 그쵸. 보여주잖아요. 그쵸. 반도체 때도 똑같았잖아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근데 아직 바이오는 그때까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입될 자금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쩐은 아직 안 들어왔다. 네, 아직은.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가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 신라젠 사태라든지 정말 많이 우리가 좀 당한 그쵸.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우리 이번에 했다니까? 안 믿어. 응, 아니야. 응, 너네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믿어 왔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정말 좀 역대급 뭔가 이벤트들이 다 빵빵 터져주면서 이제는 진짜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심리를 조금씩 좀 자극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이 사태랑 좀 비교해봤을 때 이번이 좀 더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완전 시작을 보여준 사례들이었던 거죠. 이제 한미약품이 빅파마와 빅딜을 체결한 것. 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네. 너무 엄청난 사례로 받아들여진 건데 네. 이번에 그때처럼 최초의 무엇인가가 나와준 것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거죠. 최초의 뭔가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진짜 신뢰가 쌓이려면 그런 게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가 확실히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랑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왜냐면 이제는 네. 끝에 가서 보여줬으니까 그때는 초기에 계약하고 이제 반환되고 약간 이런 사례들이었고 2017년도에는 신라젠, 헬릭스미스, 뭐 임상 3상 뭐 진입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았던 건데 이제는 임상 3상 진입이 아니라 글로벌 신약 승인 그리고 3상 종료 이런 거니까 좀 완전 그 레벨이 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약바이오 확실히 좀 심상찮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연구원님이 앞으로 더 바빠지겠는데요.